네, 이번 시간 오늘부터 단원별 문제풀이집 들어가는데 우리가 기출문제집 할 때는 기본편, 심화편 따로 나눠서 우리가 했어요. 근데 이 단원별 문제풀이는 기본, 심화 묶어가지고 1단원, 분자와 세포 그러면 기본의 1단원하고 심화 1단원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걸로 또 2단원의 유전학 그러면 기본의 유전학하고 심화의 유전학하고 섞어서 단원별로 해서 말 그대로 단원별 문제풀이로 들어가요. 그래서 최대한 요 단원별 문제풀이 문제를 배열할 때는 기출문제에 있는 내용과 최대한 중복되지 않게, 그렇다고 100% 중복되지 않으면 뭐 중요하지 않은 문제만 실게 되는 거니까 중요한 건 넣어놓고,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둘 건 넣어놓고 최대한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단원별 문제풀이를 집어넣고, 또 이따금 중간중간 약간 어렵다는 느낌 드는 게 나오는데 혹시 이런 것도 나올래나 혹시 몰라서 넣는 거니까 이거 너무 공부할 게 너무 많은 것보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문제 나온 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암기하고 넘어가면 될 거예요. 그리고 문제 1부에는 대박 모의고사 문제, 우리 모의고사 매월 모의고사 보잖아요. 그 문제 올해 거하고 작년 거 중에서 Q&A에 질문 많이 들어오는 거, 또 해설로 하기가 너무 지면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 그런 것들은 내가 모의고사 문제도 몇 문제 여기다 집어넣어 놨어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한번 기출문제 말고 요걸 한번 쭉 풀어가면서 또 한번 다져보도록 하고, 요거 끝나고 나면 이제 모의고사 문제풀이 해서 모의고사 1번부터 20번까지 전 범위를 해나가죠. 그렇게 해야 이제 항상 앞에 하면 뒤에 까먹고 뒤에 하면 앞에 까먹고 그러니까 그래서 전 범위를 해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요거 끝나고 나갈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1번에 보면 3페이지죠. 1번에 8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산소 전자 배열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랬어요. 그럼 이것을 우리는 전자가 있는 것, 우리 탄소라면 예를 들면 탄소는 몇 번인가 그러면 6번이죠. 6번인데 가장 안쪽엔 전자가 몇 개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가 그러면 가장 안쪽에 전자가 2개가 있죠.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옥텟 규칙에 의해서 8개씩 채워줘야 되죠. 그럼 8개씩 채워지는데 처음에 2개 있으니까 나머지 몇 개 남았는가? 4개 나왔죠.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해서 4개가 있는데 그래서 6개가 되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궤도, 두 번째 궤도가 되죠. 이 궤도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오비탈이라고 그래요. 오비탈. 오비탈 하면 이게 전자구름이죠. 전자구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자는 여기 탁탁 박혀 있는 게 아니라 구름에 떠 있는, 구름 속에 전자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계속 전자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름에 떠 있는 거지 여기에 딱딱 박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첫 번째 궤도의 오비탈 전자구름, 두 번째 궤도의 전자구름 오비탈이라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궤도에는 한 개의 오비탈이 있어요. 첫 번째 궤도에는 한 개의 오비탈이 있다. 근데 그 한 개의 오비탈이 구형이에요. 구형. 그래서 첫 번째 궤도에는 구형으로 된 한 개의 오비탈이 있죠. 이것을 첫 번째 궤도에 있는 오비탈이다. 그래서 1s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궤도에 있는 오비탈. 구름이죠. 전자구름. 두 번째 궤도에 있는 오비탈은 4개의 오비탈이 있죠. 그래서 여기 구형 1개인데 구형 1개. 근데 4개의 오비탈은 구형 1개와 구형 1개가 있고, 두 번째 오비탈 이런 모양으로 생겨서 구형으로 된 오비탈이 하나 있고,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ES. 두 번째 있는 오비탈 구형인데 나머지는 무슨 모양인가 하면 R형 모양이 있어요. R형 모양으로 된 게 3개가 있죠. 그래서 3개, 4개, 4개의 전자구름 오비탈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궤도에. 그래서 R형 모양으로 된 게 있는데 이런 모양.
아령 모양이 이런 모양으로 해서 아령 모양으로 된 게 세 개가 있는데 하나 있고 두 개 있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있고 하나는 또 여기에 직각으로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오비탈이 세 개의 오비탈이 있는 거죠. 구형이 된 게 하나, 둘하고 왜 이래? 둘하고 여기 직각으로 된 거 하나. 그래서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 개하고 두 개하고 두 개, 세 개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오비탈이 있죠. 그래서 이걸 이 두 번째 궤도에 있는 오비탈이라고 해서 EP라고 얘기를 해요. P. 그런데 세 개가 있어서 하나는 EPX, EPY, EPZ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EP라고 하는데 이 두 번째 궤도에 있는 오비탈 EP인데 이 EP가 뭐가 있는가 그러면 빨간 거 EPX 또 연두색인 거 EPY 노란색인 거 EPZ 이렇게 오비탈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궤도에 있는 오비탈은 하나, 두 번째 궤도에 있는 오비탈은 네 개의 오비탈이 있죠. 근데 한 개의 오비탈에는 전자가 두 개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개의 오비탈에는 두 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오비탈 하나에 두 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제일 여기에는 안쪽에 첫 번째 궤도에는 몇 개의 전자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있는 거죠. 구름처럼 떠 있는 거예요. 여기 두 개. 한 개의 오비탈에는 두 개의 전자가 있으니까 첫 번째 궤도에는 두 개만 있겠죠. 첫 번째 궤도에 두 개. 그럼 두 번째 궤도에는 몇 개가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가? 한 개에 두 개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 두 개. 그럼 여기에 EPX에도 몇 개가 들어갈 수 있는가? 두 개. 하나, 둘. EPY에도 하나, 둘. EPZ에도 하나, 둘이니까 다 합하면 몇 개예요? 8개가 되죠. 옥텟 규칙 8개를 채워야 안정하다 그랬죠. 그래서 4개의 오비탈인데 한 개에 두 개씩 들어가 있으니까 2, 4, 8, 8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궤도에는 두 개만 들어갈 수 있고 두 번째 궤도에 8개가 들어갈 수 있고 세 번째 궤도에 더 복잡한 오비탈이 있어요. 근데 우리 생물에서는 요 정도까지만 두 번째 궤도까지만 알면 되지 세 번째 궤도까지는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런 모양으로 오비탈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궤도, 두 번째 궤도 이렇게 표시하죠. 그러면 탄소를 예를 들어서 보면 탄소는 실제로 우리가 항상 이렇게 그리잖아요.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그리는데 더 구체적으로 탄소를 그리면 어떤 모양이 되는가 하면 탄소를 그린다면 탄소죠. 6번. 그러면 첫 번째 궤도 하얀색으로 해놨어요. 첫 번째 궤도에 전자구름이 이렇게 있어요. 탄소에 몇 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두 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죠. 하나. 우선 오비탈 궤도 먼저 그려놓고 합시다. 첫 번째 궤도 하얀색. 두 번째 궤도 파란색이에요. 그런데 구름이기 때문에 구름 속에 구름이 또 들어갈 수 있어요. 구름이 구름을 겹칠 수도 있어요. 전자 구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번째 궤도에 이 첫 번째 궤도에 있는 걸 두 번째 궤도에 덮어 써요. 그래서 두 번째 궤도에 이런 모양의 오비탈이 한 개가 있죠. 그런 다음에 R형 모양이 몇 개가 있어야 되는가? R형 모양 세 개가 있죠. 빨간 거, 연두색, 노란 거. 그래서 빨간 거. 구름이 이렇게 덮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이렇게 해서 덮어 쓰고 있고 또 연두색 구름이 이렇게 덮어 쓰고 있고 노란색 구름이 이렇게 덮어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빨간색이 뭐가 되는 건가? EPX. 연두색이 EPY. 노란색이 EPZ. 하얀색은 1S, 파란색은 2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얀색은 1S, 파란색은 2S. 그리고 EPX, EPY, EPZ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채워갑시다. 채워가면 전자가 어떻게 채워지는가? 그러면 제일 먼저
첫 번째 궤도에 몇 개, 첫 번째 궤도에 오비탈 몇 개, 전자 몇 개 있어야 되는가? 2개. 하얀색에 오비탈 전자 2개 있어야 돼. 하나, 2개. 이게 들어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궤도는 파란색에도 오비탈, 한 개의 오비탈에 2개의 전자가 들어가 있다. 그럼 파란색에도 2개가 들어가 있을 수 있죠. 하나, 둘. 그 다음에 이제 뭐에 들어가야 되는가? 세 번째 궤도에 들어가야 돼. 두 번째 궤도에 아령 모양 속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가 하면 X에 하나, Y에 하나, Z에 하나 채워요. 그럼 만약에 더 채워야 된다 그러면 또다시 X, Y, Z 이런 식으로 X에 한 개 채우고 Y에 하나 채우고 Z에 하나 채우고 다 채우면 그 다음 또 X에 하나, Y에 하나, Z에 하나. 그러면 X에 하나 채우면 여기에 전자 하나 채웠죠. 지금 현재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러면 빨간색 X에 하나 채웠어요. 5. 그 다음에 연두색 Y 하나 채웠어요. 6. 이런 식으로 해서 돌아다니는 거, 이게 탄소의 전자궤도, 탄소에 있는 전자가 이런 모양으로. 그러면 탄소라면 어떻게 돼 있어야 되는가? 탄소 6번은 몇 S에 2개가 있는가? 1S에 2개가 있겠죠. 2개가 있고 2S에 몇 개가 있겠는가? 2개가 있겠죠. 4개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 채워야 되는가? 아령 모양으로 채워야 되죠. 그럼 여기에 EPX에 이걸 색깔로 쓸게요. ES에 2개. 파란 거. ES에 2개. 그 다음에 EPX에 1개. 또 EPY에 몇 개가 되는가? 1개. 그래서 2, 3, 4, 5, 6개가 채워지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탄소의 오비탈 속에 전자가 있는 모양을 얘기한 거죠. 그러면 이 문제는 어디에 있는 오비탈이라고 했는가 하면 8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산소의 전자 배치 배열 그랬어요. 그럼 8개를 가지고 있는 산소는 어떤 식으로 돼야 되는가?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지금 배웠으니까 8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산소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찾아보고. 찾아봤죠? 한번 그러면 산소는 8개잖아요. 8개. 8개면 제일 먼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산소 8개. 그림 안 그래도 금방 알 수 있겠죠? 제일 먼저 몇 S에 하나 있어야 되는가? 1S에 2개 채워야 되겠죠? 1S에 2개 채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두 번째 전자 껍질 ES에도 몇 개가 돼야 되는가? 2개. 오비탈 하나에는 최대한 2개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가? 그러면 아령 모양으로 되는데 뭐에 먼저 들어가는가? EPX에 먼저 들어가죠. 그래서 EPX인데 EPX에 하나 들어가고 EPY에 하나 들어가고 EPZ에 하나 들어갔어요. 그럼 다 합해서 몇 개인가? 하나 들어갔지. 여기 하나 쭉쭉 채워볼게요. 순서가 EPX에 1개, EPX에 1개, EPY에 1개, EPZ에 1개 채우는 순서대로 채우고 있는 중이에요. 2, 4, 5, 6, 7개잖아요. 그럼 몇 개가 돼야 되는가? 8개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는가? EPX로 다시 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몇 개가 돼야 되는가? 2개가 돼야 되죠. 그래서 2, 4, 6, 7, 8개 이렇게 채워져야 되죠. 그래서 X, Y, Z 채우고 다 차고 나면 다시 X, Y, Z.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 모양으로 채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닌데 갑자기 PX, EPX 이런 말이 나오니까 어려워 보이지? 이것만 알면 금방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몇 번 돼야 되는가? 4번 돼야 되죠. 1S 궤도에 2개. 2S 궤도에 EPX 궤도에 각각 2개씩. 2개씩. 그리고 EPY 궤도에 하나, EPZ 궤도에 하나. 그래서 이가이온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걸 쫙 채우니까 몇 개가 모자라요. 여기 하나 또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데서 전자가 오면 전자가 와서 얘 채워놓고 또 다른 데서 전자가 와서 얘 채우니까 마이너스 몇 개가 남아 들어가는가? 2개. 그래서 O는 2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공유결합 할 때는 이건 이온으로 돼 있을 때는 이렇게 되고 공유결합 될 때는 8 몇 개 가지고 있게 돼야 되는가?
두 개를 공유해야 되겠지. 여기 하나 공유해서 팔은 두 개 있어야 되겠죠. 이온으로 되어 있으면 전자 두 개를 받아들인 상태가 되는 거고, 이온으로 되면 전자 두 개를 받아들인 상태고, 공유결합할 땐 팔 두 개를 공유결합, 여기 하나 공유결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산소 팔 두 개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니니까 혹시나 이런 문제가 나오면, 생명과학의 기본 화학에는 전부 다 나와 있어요. 생명과학 교재. 그래서 혹시나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금방 이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4번 내야 되고, 2번은 극성 공유결합하고 있는 무극성 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랬어요. 그럼 극성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무극성 분자, 우리가 공유결합에는 제일 먼저 무극성 공유결합. 그럼 무극성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건 어떤 상태가 돼야 되는가 하면 서로 똑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놈이죠. 그럼 똑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놈은 뭐밖에 없어요? 쌍둥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원소로 된 거죠. 그래서 이건 같은 원소로 된 거니까 H. 이거는 힘이 똑같겠죠. 그러니까 극성이 없겠지. 서로 다른 사람, 아무리 우리가 항상 얘기했죠. 팔씨름해도 누구 한 사람은 이겨요. 근데 똑같은 사람은 힘이 똑같기 때문에 전자를 잡아끄는 힘이 똑같다는 소리죠. 그래서 OH2나 또는 O 이런 O2 무극성 공유결합이니까, 이런 무극성 공유결합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 하면 같은 원소로 된 것들이죠. 같은 원소. 그러니까 이건 무슨 분자라고 하는가? 무극성 분자라고 얘기를 하죠. 무극성 분자. 같은 원소끼리 결합하는 것. 무극성 공유결합이고, 극성 공유결합. 이거는 서로 다른 원소가 되는데, 극성 공유결합의 다른 원소끼리다. 그런데 H, 예를 들어서 CH4 메테인이죠. 그럼 메테인 같으면 C이고 H가,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는 서로 전기음성도 달라요. 전기음성도 다르지만 얘가 끄는 힘하고 얘가 끄는 힘이 상쇄가 되는 거죠. 상쇄가 돼서 전기음성도가 다른 놈이지만 극성이 상쇄된다. 그래서 이걸 무슨 모멘트가 제로라고 하는가? 쌍극자 모멘트가 제로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요거 평면이 아니라 정사면체인 거 알죠?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된 것 무극성 공유결합 또는 CO2 이런 상태. 탄소는 팔 몇 개인가? 4개. 산소는 팔 2개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극성 공유결합을 하고 있지만 무슨 분자라고 하는가? 무극성 분자라고 한다. 그래서 극성이 같아서 극성이 상쇄돼서 쌍극자 모멘트가 제로가 된다가 되죠. 그런데 극성 분자 같으면 H2O 그러면 누가 훨씬 더 전기음성도가 강한가? 아주 굉장히 강하죠. 전기음성도는 FON, 전기음성도가 강하기 때문에 O가 수소에 있는 전자를 약간 끌어다니기 때문에 여긴 마이너스 전할 때 이게 되고 여긴 플러스 전할 때 이게 되고 이런 상태가 돼서 극성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극성 분자가 된다. 그래서 극성 공유결합에는 무극성 분자와 극성 분자가 있다. 이 문제에서는 뭘 찾으라 그랬는가? 극성 공유결합하고 있는 무극성 분자. 이거 물어본 거죠. 극성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무극성 분자. 극성 공유결합하고 있는 무극성 분자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기억번에 쌍극자 모멘트의 값은 제로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서로 극성이 상쇄됐기 때문에. 2번 CH4CO2와 같은 분자이다. 맞죠? 근데 디귿번에 H2O와 같은 분자는 극성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극성 분자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산소 O는 마이너스 극성, H는 플러스 극성 전하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건 경기에서 한번 출제됐던 거죠. O는 마이너스, H는 플러스 쪽, 마이너스 전하,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번 1번 돼야 되죠. 다음 3번에는 생명체 내에서
탄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그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탄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기억번에 다른 원소에 비해서 탄소는 4개의 공유기압을 할 수 있다. 팔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공유기압을 많이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겠죠. 우린 팔 몇 개야? 2개. 근데 만약에 팔이 4개라면 더 많은 활동을 하겠죠. 그래서 팔이 많을수록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다. 기억번 맞고. 다음 니은번에 탄소 원자끼리 결합이 거의 무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탄소 원자끼리의 결합은 그건 뭐 내가 안 그래도 금방 알죠. 탄소 H 뭐 이렇게 해서 C 이제 여긴 작용기가 있고 팔 4개니까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무한대로 갈 수 있죠. 그래서 그리세롤 같으면 여기 그리세롤이고 여기가 지방산 이런 상태로 나타날 수 있는, 그래서 지방산과 그리세롤 이런 상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양 무한대로 갈 수 있다. 그래서 탄소 원자의 결합이 무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니은번 맞고. 다음 디귿번 많은 종류의 원소와 결합해서 다양한 화합물을 생성할 수 있다. 많은 종류의 원소와 결합할 수 있다. 탄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보면 여기에 무슨 기가 결합할 수도 있는가? 아미노기가 결합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무슨 기가 결합할 수 있는가? 카복시기가 결합할 수도 있어요. 또 여기에 누가 결합할 수 있는가? 알기가 결합할 수도 있겠죠. 알기가 결합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많은 종류의 원소와 결합할 수 있죠. 탄소는. 그래서 탄소는 많은 원소와 결합할 수 있다. 여기 뭐 산소에 이렇게 달려있는 건 거의 없잖아요. 탄소가 많은 종류의 원소와 결합할 수 있다. 요 아미노산 이름이 뭐예요? 그렇죠. SH 가지고 있으니까 시스테인 아미노산이겠죠. 그래서 많은 종류의 원소와 결합할 수 있다. 그래서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 수 있다. 디귿번도 맞고. 그다음에 1번 생명체의 몸을 이루는 분자량이 가장 큰 고분자 유기물 만드는데 이렇게 많이 결합하니까 고분자 유기물 만드는데 유리하다. 그래서 탄소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맞는 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전부 다 맞는 말이 되죠. 그 다음에 4번은 다음은 탄수화물의 구조식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가번이 뭐예요? 가번이 그렇죠. 포도당이죠. 포도당, 가번이 포도당. 여섯 개죠. 여기는 H, OH, H 이런 모양으로 돼서 요게 무슨 기라고 하는가? 카르보닐기. 카르보닐기가 끝에 있으면 뭐가 되는가? 알도스당이라고 얘기했죠. 알데하이드 알도스당이고 이게 골격이 내에 있으면 게토스인데 여기는 포도당이다. 포도당. 그런데 과당은 뭐가 다른가 그러면 과당은 뭐하고 뭐의 위치가 바뀐 거예요. 그렇죠. 요거의 위치가 바뀐 거죠. 이렇게 바뀐 거. 그러니까 과당은 위에 꼭대기만 한번 써보면 C 해놓고 여기 H O고 여기 OH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쭉 돼 있는데 뭐하고 뭐의 위치가 요거하고 요거의 위치가 바뀌어서 요게 밑으로 가고 요게 OH로 가고 그 대신 이거는 떨어져서 여기 H가 또 하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야 되죠. H, OH, 여기 H. 그래서 요거 서로 바뀌고 여기 있는 H는 탄소가 4개 있어야 되니까 바뀌었으니까 여기에 있어서 4개가 맞춰져야 되죠.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됐으면 요거는 뭐가 되는가? 과당이죠. 그러면 여기는 카보닐기가 여기 끝에 있으니까 알도스당이고 이건 여기 있으니까 케토스당, 케톤당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알도스, 케토스라고 얘기를 했고 포도당, 과당. 그래서 하나 더 남았지.
포당, 과당 뭐 남았어요? 갈락토스. 갈락토스는 뭐가 바뀐 건가? 갈락토스는 몇 번째 게 왔다 갔다 바뀐 거예요? 요게 왔다 갔다 바뀐 거지. 거기 색깔 쳐놓은 거. 색깔 해놓은 네 번째 거에 H와 OH 요게 바뀐 거죠. 그래서 요게 이렇게 바뀌면 OH가 여기로 가고 H가 여기로 오면 갈락토스. 포도당, 눈을 봐두세요. 포도당, 알도스, 알데하이드, 알도스 여기 있는 포도당, 과당 이렇게 돼 있고 갈락토스는 네 번째 요게 HOH가 바뀐 거. 그래서 거기 빗금처럼 시커멓게 해놓은 거 그거 바뀌면 갈락토스죠. 그래서 포당, 과당, 갈락토스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가번은 포당이고 그다음에 나번과 다번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나번 그림이 HOH 6탄당인데 나머지는 다 똑같은 거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나번을 HOH 맞죠? 요게 나번이고 요게 다번이죠. 그래서 나번하고 다번하고 뭐가 다른가 하면 나번은 HOH, OHH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이건 OH가 같은 쪽, H 같은 쪽에 있죠.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무슨 포도당이라고 했는가? 요게 알파예요, 요게 알파예요. 네, 요게 알파 포도당이고 여기는 베타 포도당이죠. 그래서 이런 포도당이 무슨 형으로 되면 고리 모양으로 되면 이렇게 되거나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고리 모양으로 변할 때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되거나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변하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변하면 알파 포도당,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변하면 베타 포도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보통 때는 이런 모양으로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이런 모양으로 안 돼 있고 보통 때는 고리형으로 돼 있죠. 고리 구조로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한번 쭉 찾아보면 기억번에 수용액에서 대부분의 당은 가와 같은 구조를 하고 있다. 가와 같은 구조를 하고 있지 않고 고리 모양 라와 같은 구조를 하고 있다. 대부분의 포당은 라와 같은 구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듯. 그다음 가나다는 알데히드당. 가나다는 당연히 알데히드죠. 그런데 라는 뭐가 되는가? 라가 뭐예요? 라가 뭐가 되는가 하면 라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건 다 탄소죠. 이건 산소고 탄소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뭐가 있는가 그러면 여기 CH2OH OH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꼭 뭐같이 보일 수도 있는가? 요거 5탄당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정신 차려서 숫자 쉬어봐야 돼요. 이거는 뭐가 되는가 그러면 탄소의 개수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탄소가 6개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 HOH, OHH, CH2OHH. 얘는 뭐겠어요? 얘는 탄소 몇 개 있는가? 하나, 둘, 셋, 넷, 5개 있어요. 이건 5개 있어요. 그럼 뭐예요? 5개 있으면 5탄당이죠. 5탄당이면 리보스 아니면 디옥시리보스죠. 그럼 리보스다, 디옥시리보스인데 여기 OH 있으니까 이건 리보스죠. 디옥시리보스라면 이렇게 돼 있으면 디옥시리보스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OH 항상 여기 1, 2, 3번 탄소엔 항상 OH가 있어야 돼. 3번 탄소에 OH가 없으면 중합효소가 중합을 못 시켜. OH가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여기 없어야 되죠. 디옥시리보스, 이건 리보스 이렇게 되는 거죠. 얘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얘하고 잘 보면 이 헷갈리면 무조건 탄소에서 먼저 쉬어요.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탄당이에요. 6탄당. 오각형이라서 5탄당 아니에요. 6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라번은 과당이에요. 라번은 과당이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있고 OH 있으니까 이건 리보스예요. 리보스. 그래서 리보스라고 하고 이건 과당. 그래서 얘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예, 분명히 6개가 있다. 그래서 라번은 과당을 과당. 과당이지 리보스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과당. 잘 보고 찾으세요. 그래서 일부러 문제를 여기 내놨는데 요거하고 유사하게 경기에서 나왔는데 완전히 복원을 못 시켜서 내가 단원별 문제집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경기에서 그림이 나왔었잖아요. 2017년도 경기에서. 예, 그런데 완벽한 복원이 안 돼서 단원별에 뭐 거의 복원이 불가능하지. 그냥 그림 3개가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 복원할 때 메일이 왔으니까. 예, 그래서 니은번에 가나다는 알데히드당 그리고 라는 케톤당이다. 맞죠? 케톤당은 2가지밖에 없죠. 뭐가 케톤당인가? 리블로스와 과당. 리블로스 과당이 케톤당이고 나머지는 다 알도스. 그래서 리블로스 과당, 케톤당, 나머지 전부 다 알도스. 그래서 니은은 맞죠? 그다음에 디귿번에 섬유소는 다와 같은 당의 그리코사이드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섬유소 하면 셀룰로스죠. 섬유소 셀룰로스는 무슨 포당에? 그렇죠. 베타 포당의 일사결합. 알파 포당 일사결합이 뭐하고 뭐가 알파 포당 일사결합인가? 그러면 알파 포당 일사결합하는 게 뭐하고 뭐가 있는가? 그러면 녹말하고 글리코젠이 알파 일사. 그래서 녹말에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 아밀로펙틴이고 베타 일사결합은 뭐하고 뭐가 되는가 하면 셀룰로스와 키틴. 이건 베타 일사결합인데 요놈 둘은 무슨 가지를 가지고 있는가? 곁가지를 가지고 있다. 그럼 곁가지는 무슨 곁가지로 가지고 있는가? 1, 6. 뭐 1, 6인가? 이쪽 건 전부 다 포도당이 다 이거니까 그냥 알파 1, 6이에요. 그래서 곁가지는 알파 1, 6으로 된 곁가지가 있다라고 하고 요거는 곁가지가 아니라 사슬이죠. 그래서 사슬은 3,6수소결합을 하고 있는 사슬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위에 거는 알파 1사, 이건 베타 1사, 이건 3,6수소결합이다. 이건 뭐 알파 베타는 안 따지는 거죠. 수소결합이니까. 그래서 3,6수소결합이다. 이렇게 여기에서 사슬로 되어 있다라고 하고 키틴은 뭘 함유한 작용기를 가지고 있는가? 질소를 함유한 작용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섬유소는 다와 같은 당의 글리코사이드가 다가 아니라 뭐와 같은 당이라고 해야 되나? 나와 같은 베타 포당의 글리코사이드 결합. 그리고 리을번에 라는 DNA를 구성하는 당이다. 이거 얼핏 보면 여기 H가 있어서 꼭 DNA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디옥시리보스 같이 보인다고. 그렇죠? 이건 리보스. 이거 하나 없으면 디옥시리보스. 얼핏 봐갖고 이걸 잘못 보면 꼭 디옥시리보스 같이 보이니까 이걸 잘 봐서 OHH 이렇게 돼 있으니까 탄소의 개수 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DNA를 구성하는 당은 아니죠. 그럼 뭐가 되는가? 과당이니까. 그래서 맞는 건 니은번밖에 없죠. 5번은 생체 내 고분자 물질 중에 하나인 지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랬죠. 그럼 지질, 트라이글리세리드는 한 분자의 글리세롤에 세 분자의 지방산이 에테르 결합한 것이다. 그렇죠. 에테르 결합 아니고 에스터 결합이라고 한다. 글리세롤이
이런 식으로 쭉 배열되어 있는데 여기서 뭐가 떨어져 나간 건가 그러면 글리세롤에서 뭐 빼서 나타냈는가 그러면 여기 OH가 H2O 그래서 H 떨어지고 2O 빼고 그래서 물 빼고 탈수 축합이죠. 탈수 축합으로 이런 모양으로 결합한 거. 이런 모양으로 결합되어 있는 거. 이것을 무슨 결합이라고 하는가? 에스터 결합이라 그래. 그럼 에스터 결합은 뭐하고 뭐가 결합한 게 에스터 결합인가 하면 이거 결합하기 전에 OH이고 여기는 COOH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뭐하고 뭐가 결합한 건가? 이건 뭐예요? 알코올. 네, 알코올이죠. 수산기 하이드록시기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 이름이 알코올이잖아요. 알코올이고 이거는 카복시산이잖아요. 그래서 알코올과 산이 결합해서 H2O를 빼면 어떤 상태가 되는가? 이런 상태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알코올과 산, 요 상태를 이렇게 결합한 거, 이것을 우리는 무슨 결합이라고 하는가? 에스터 결합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을 에스터 결합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포함시킬까요? 에스터 결합. 그래서 에스터 결합은 COCO 이런 상태, 이것을 에스터 결합이라고 한다. 에테르 결합. 이건 에테르 결합이죠. 에테르 결합은 그냥 COC 이렇게 돼 있으면 에테르 결합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건 에스터 결합, 이건 에테르 결합.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돼 있으면 에스터 결합. 이게 이런 모양이죠. COCO 이런 모양으로 돼 있을 때 에스터 결합이고 그냥 COC 이렇게 돼 있으면 에테르 결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두 가지 비교해서 찾아야 되죠. 에스터 결합, 에테르 결합. 그러면 에테르 결합은 생물에서 어디서만 나와요? 그렇죠. 고세균의 막지질. 막지질은 진정세균이 우리하고 똑같은 거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막지질이 격가지가 없는 막지질로 돼 있다라고 했죠. 그런데 고세균의 막지질은 이런 결합을 해서 격가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5개의 탄소로 구성된 격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 고세균. 그래서 고세균의 막지질, 거기서만 에테르 결합 나와요. 나머지는 다 에스터 결합이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고세균의 막지질에서 에테르 결합. 그래서 기억번은 에테르 결합 틀렸어요. 에스터 결합.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한다 그랬어요? 에스테르 결합이라고도 해. 헷갈리면 안 돼. 에스테르 결합하고 에테르 결합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이걸 구용어로 개정되기 전의 용어로는 에스테르 결합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에테르하고 에스테르하고 헷갈리지 말고. 그래서 기억번 틀렸어요. 에테르 결합 때문에. 니은반에 모든 탄소가 단일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방산, 모든 탄소가 단일 결합으로 되어 있으면 더 이상 탄소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결합되어 있는 지방산은 더 이상 탄소가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이것을 우리는 무슨 지방산이라고 하는가? 포화지방산.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떨어지는 대신에 여기에 두 줄 그으면 하나, 둘, 셋, 넷, 8개 딱 맞죠? 그럼 여기는 수소가 더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요 부분이 이중결합인 부분이 꺾이죠. 이런 결합은 무슨 지방산이라고 하는가?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니은번에 모든 탄소가 단일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방을 포화 지방산이라고 한다. 니은번 맞고. 그다음에 디귿번엔
콜레스테롤은 스테로이드 전구체이다. 그죠? 스테로이드가 전구체, 콜레스테롤. 전부 다 이게 스테로이드, 콜레스테롤, 스테로이드라고 얘기를 하고, 디귿번도 맞고. 리을번에 동물이나 식물세포의 막에 존재하는 콜레스테롤은 막의 유동성에 관계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왜 틀렸는가? 그렇죠. 식물세포는 콜레스테롤이 없죠. 막에. 동물세포가 막 유동성의 콜레스테롤이고, 식물세포는 포화지방산인가 불포화지방산인가, 또 지방산의 길이가 길다 짧다 그거하고 관계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식물세포 때문에 틀렸어요. 그래서 맞는 건 니은 디귿번 내야 되죠. 다음 6번에 팔미트산은 분자식이 C16H32O2. 이러한 팔미트산은 무슨 지방산인가를 찾아보면 여기가 몇 대 몇으로 되어 있어요? 1대 2로 되어 있어요. 1대 2. 그럼 1대 2로 되어 있으면 어떤 상태가 되는가 그러면 아까 지방산 그릴 때 어떻게 그렸었는가 그러면 지방산은 여기 이제 그리세로는 지우고 지방산만 보면 COOH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COOH로 되어 있다. 그러면 요게 뭐가 되는가 그러면 요거는 카복시산 COOH 그리고 나머지 탄소 이런 식으로 쭉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탄소가 이 상태의 지방산이에요. 이 상태의 지방산 여기 카복산이니까 그럼 이 상태의 지방산이면 탄소가 몇 개 있어요?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5개 있어요. 그럼 수소 몇 개 있나? 수소 하나, 여기서부터 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딱 10개네요. 5개, 10개. 산소는 항상 2개밖에 없죠, 여기. COOH니까 COOH 2개잖아. 여기 카복시하니까 COOH, 산소 항상 2개예요. 산소는 항상 2개. 그러면 이걸 팔미트산이라고 한다면 1대 2잖아요. 5개일 때 10개잖아. 그럼 포화지방산이죠. 더 그려볼까요? 더 그려보면 어떤 상태가 되는가? 탄소를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예요. 8개. 그럼 수소 몇 개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16개. 8개, 16개 딱 맞죠? 1대2. 그러면 요건 다 무슨 지방산인가? 포화지방산이 되는 거죠. 1대2가 안 되고 요게 조금 적다. 30개이다. 그러면 무슨 지방산인가? 불포화지방산이 되는 거죠. 30개가 되면. 이걸 팔미트산은 그래서 이런 지방산은 무슨 지방산이라고 하는가? 포화지방산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포화지방산 1번 내야 되죠. 이게 스테아르산일 거예요 아마. 스테아르산. 그럼 스테아르산 이게 팔미트산이다. 팔미트산이고 이게 스테아르산 뭐 이름은 뭐 구태여 중요한 거 아니야. 외우는 거 아니니까. 그러면 이게 스테아르산이다 그러면 스테아르산이다. 이건 무슨 지방산이에요? 그렇죠. 요게 몇 대 몇이에요? 1대 2잖아요. 그럼 요것도 무슨 지방산인가? 포화지방산이에요. 포화지방산. 예, 요게 적으면 만약에 34개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러면 불포화지방산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 포화지방산이다. 이제 한번 이런 문제는 한번 보면 그 다음부터 이런 문제 나오면 뭐 굉장히 쉬운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런 걸 다루어만 보면 돼요. 다루어만 보면 이 다음에 나왔을 때 이런 건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포화지방산이다라고 하고 4번에 가지를 치고 있는 지방산이다. 가지를 치고 있는 지방산 요거는 뭐가 되는가? 그렇죠. 이게 바로 고세균. 고세균은 가지를 치고 있다. 막지질에 가지를 치고 있죠. 그래서 고세균의 경우 막지질에 가지를 치고 있다. 뭐 지방산이라고는 하지 않지만 가지를 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지질에 가지를 치고 있다라고 하면 고세균. 그 다음 7번은 그래서 6번은 1번이 되고 7번은 원소 분자 화물에 대한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럼 기억번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건 탄소이다. 맞아요, 틀려요? 탄소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아니죠. 뭐 순서가 되는가? 그렇죠. OCHN. 순서가 되죠. 그래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O, 산소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다음 NaCl은 분자가 아닌 화합물이다. 분자하면 무슨 결합하고 있는 것? 공유결합. 그 분자하면 두 가지 이상의 같거나 다른 원소가 무슨 결합한 거야? 공유 결합한 거. 그러니까 두 가지 이상의 같거나 다른 원소가 공유 결합했다 그러면 같거나 하면 H2O2, 다른 하면 뭐 H2O도 있고 포당도 있죠. 이런 것들 다 분자라고 하죠. 분자. 그런데 화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원소가 결합한 거죠. 그럼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원소가 결합한 것, 그러니까 H2O 또 포도당 또 NaCl 되죠. 그러면 요거는 뭐만 돼요? 분자만 되지 화합물은 안 되지. 왜 화합물은 안 되는가? 화합물이라면 서로 다른이 되기 때문에 서로 같거나 같으면 분자만 되지 화합물 안 돼. 그리고 요거는 뭐만 되고 뭐는 안 되는가? 화합물은 되지만 분자가 안 되지. 왜 그런가? 무슨 결합했기 때문에? 이온 결합했기 때문에. 화합물이지만 분자라고는 하지 않죠. 분자는 공유 결합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는 분자이지만 화합물은 아니다. 이건 화합물이지만 분자는 아니다. 그럼 이거는 뭔가? 이거는 뭐도 되고 뭐도 되는가? 분자도 되고 화합물도 되죠. 분자도 되고 화합물도 된다. 그래서 요거는 분자도 되고 화합물도 된다. 그랬을 때 이런 화합물은 무슨 화합물이라고 하는가? 무기화합물. 요건 유기화합물. 6가 빠졌구나. 유기화합물. 그래서 무기화합물, 유기화합물이라고도 할 수 있고, 요 세 개만 갖고 따져보면 무기화합물은 H2O나 NaCl, 네, 유기화합물은 탄소와 수소로 구성되어 있는 C6H12O6, 이것만 갖고 따져요. 그런데 무슨 화합물로도 나눌 수 있어요. 그렇죠. 이온 화합물, 분자 화합물로도 나눌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이온 화합물은 이것만 이온 화합물이죠. 이온 결합. 요거는 이온 결합. 분자 화합물은 공유 결합. 그래서 요것들만 갖고 따지면 금방 여러분들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온 화합물, 분자 화합물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온 결합하면 이온 화합물, 분자 화합물. 그리고 무기유기는 C와 H로 구성된 것 유기. 그거 외에는 무기.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건 탄소, 수소의 유무 갖고 따지는 거고, 이건 결합의 유무 갖고 따지죠. 그래서 전부 다 화합물, 이온 화합물이라고 한다. 분자 화합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NaCl은 분자는 아니고 화합물이다. 왜 분자는 아닌가? 공유결합을 하지 않고 이온결합이니까 분자는 아니고 화합물이다. 니은번 맞고. 디귿번에 원자번호가 11번인 나트륨의 최외각 전자수. 원자번호가 11번인 나트륨의 최외각 전자수. 제일 안쪽에 몇 개? 2개. 그 다음에 몇 개? 8개. 그럼 합하면 몇 개인가? 10개. 그러면 몇 개 남았는가? 하나는 최외각에 있죠. 그래서 최외각의 전자수는 1개이다가 되죠.
그다음 1번은 최외곽에 5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원자는 3개의 공유압을 형성할 수 있다. 최외곽에 5개 있다. 그러면 최외곽에 5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제일 안쪽에 2개 있는 거고, 최외곽에 5개가 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럼 몇 개 더 와야 돼요? 3개. 3개가 더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8 몇 개 갖고 있게 되는가? 3개. 그래서 8 3개 갖고 있으니까 3개의 공유결합을 형성할 수 있다가 되죠. 그래서 맞는 건 니은, 디귿, 리을번이 맞는 말이 되죠. 8번까지만 하고 조금 쉬었다 합시다. 8번에 다음은 영수가 호기성 세균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서 수행한 탐구 과정을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그러면 탐구 과정. 탐구 과정은 어떤 순서로 탐구하는가? 관찰 및 문제인식 하고 가설을 설정하죠. 정하고 그 다음에 탐구 설계 및 수행, 실험이죠. 실험 하고 자료 해석하죠. 그 다음에 결론 도출 및 일반화 시킨다가 되죠. 결론 도출 일반화. 그럼 쭉 보면 가번에 호기성 세균은 산소를 이용해서 유기물을 분해한다. 호기성 세균은 산소를 이용해서 유기물을 분해한다 그랬어요. 그럼 뭐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호기성 세균은 산소를 이용해서 유기물을 분해한다 나왔으니까 이게 결론 도출 가번. 산소를 이용해서 유기물을 분해한다. 그 다음 호기성 세균은 산소를 이용해서 유기물을 분해할 것이다 그랬어요. 분해할 것이다. 그럼 아직 실험 안 한 거야. 그럼 실험하지 않으니까 분해할 것이다. 분해할 것이다. 가설 설정. 그래서 분해할 것이다. 다음은 공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호기성 세균은 산소를 좋아하는 세균이니까 공기를 통한 패트리 접시 A의 달걀 노른자는 약간 분해됐지만 공기를 통하지 못한 패트리 접시의 달걀 노른자는 그대로 있었다니까 이제 이미 실험을 끝낸 거죠. 실험 끝내서 공기가 통했는가? 공기가 안 통했는가? 공기가 통한 건 달걀이 약간 상했지만 공기가 안 통한 건 그대로 있었다. 결론, 뭐가 끝난 건가? 실험 끝나고 자료 해석한 거죠. 자료 해석한 거고, 그 다음에 라버는 2개의 패트리 접시 A, B에 각각 호기성 세균만 들어있는 물을 같은 양씩 넣고 각 패트리 접시에 멸균 처리한 달걀 노른자와 같은 양씩 넣은 다음에 하나는 뚜껑을 열어놓고 하나는 뚜껑을 덮어서 밀봉했다. 하나는 산소 들어가게 하고 하나는 산소 들어가지 않게 했다. 그럼 뭐 한 건가? 실험한 거죠. 실험. 탐구 설계 및 수행 실험. 라번이 되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써놓고 찾아내면 돼요. 써놓고 쭉 하나하나 찾으면 금방 날아다가 몇 번 돼야 되는가? 4번 돼야 되죠. 네. 그래서 실험까지 하고 그 다음에 세포 내 소기관, 세포 소기관부터 조금 쉬었다가 해나갑시다.